안녕하세요, 랍샷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최근에 개인연금을 해지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지도 말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설마 한국이 이렇게까지 되겠어 하는 안일함과 솔직히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개인연금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 예를 들어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20조 원 추경, 민생 쿠폰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충전해서 피앗으로 환전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리다페이를 써보면서 연금을 굳이 피앗으로 모을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에 사는 건 그동안의 안일함에 대한 대가라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퇴직연금을 공적화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아서 기획재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저는 절대 그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권은 돈을 계속 찍어내야 되고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국민연금은 이미 고갈될 위기인데 퇴직금까지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죠. 겉으로는 노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믿음이 느껴지시나요? 내가 땀 흘려 번 돈인데 필요할 때 꺼내 쓰지도 못하고 국가가 묶어두는 건 사실상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20조 원 추경, 국채 발행, 민생지원 쿠폰 지급 이런 건 결국 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지급 방식은 디지털 통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휴가 때 개인 IRP와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하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소득공제를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하고 이익금의 16.5%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솔직히 아깝지만 제 돈을 국가가 마음대로 묶는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왜 하필 지금 이런 정책을 검토할까요? 그만큼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정부가 점점 퇴직연금까지 가둬두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누구도 동결할 수 없고 은행이 막을 수도 없습니다. 저에게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원화가치 하락과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맞서는 방패입니다. 원래는 은퇴 이후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오기 전까지는 원화를 써야 하니 연금도 일부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리다페이 카드를 써보고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이 카드는 비트코인을 충전하면 카드 결제가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쓸 수 있었습니다. 카페, 편의점, 온라인 쇼핑까지 굳이 비트를 원화로 바꿀 필요가 없으니 연금이 필요 없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결제로 받는 기업이 늘어날 것입니다. 테슬라, 에르메스,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심지어 비트코인으로 사면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는 날이 점점 더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 무역이나 세금 납부에도 비트코인이 쓰이는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약 20만 개를 보유 중이고 중국, 영국, 우크라이나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비공식적으로 1만 3천 개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상원의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비트코인 액트 오브 2024를 발의했습니다. 5년간 매년 20만 개씩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이겠다는 법안입니다. 이는 전체 공급량의 약 5%인데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디지털 자산 경쟁에서 더 이상 뒤처지지 않기 위한 의지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비트코인이 미국 부채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연결고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USDT, USDC처럼 달러 가치에 연동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들은 가치를 1달러 유지하기 위해 실제 달러나 미국 국채를 준비금으로 보유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대부분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비트코인이 성장하고 거래가 늘어날수록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발행사가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면 그만큼 더 많은 미국 국채를 사야 합니다. 결국 비트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증가되고 미국 국채 매입이 증가됩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부채 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은 달러 체제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숨은 지원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국 외의 국가의 국채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원화를 요즘 엄청 찍어내는 한국은 쥐약이겠죠. 아토믹님 추천 도서 중에 하나인 세금의 세계사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입한 연기금 포트폴리오에 국채가 편입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정부의 돈을 빌려다 주는 구조이다. 채권 시장의 규모는 100조 달러 이상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의 2배 규모라 한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연금을 통해 구매하는 ETF에 이런 쓰레기가 될 한국 국채가
우리 모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 에크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연평균 25에서 30% 성장하면 2049년까지 100만 개의 가치가 약 42조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 부채가 약 35조 달러 수준인데 이 가치는 전체 부채의 최대 35%를 상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이 보유하는 국채까지 합치면 미국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부채 관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패권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다양하게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모으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같은 개인들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권의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는 흔들리고 있고 중앙화된 시스템은 점점 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연금, 저축, 미래 정말 누구한테 맡기고 싶으신가요? 그곳이 정부가 아니라면 비트코인을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